예.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여러분도 좀 많이 기억하시는 노래일 겁니다. 대표적인 민중가수로 꼽히는 가수 안치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인데요. 이 안치환 씨가 이번 신곡에서 진보 진영을 향해 날카로운 일침을 날려서 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예요. 지금 뭐 2부부터 지금 안치환 씨가 지금 열창을 하고 있는데 장현철 평론가님. 근데 저희가 주목한 이유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민중가수 안치환 씨가 이 기회주의자 진보 진영을 꽤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의 힘이 자신을 키웠다고 하면서 분명히 진보 진영을 타겟팅하는 가사를 썼는데 예. 깜냥도 안 되면서 권력에 알량됐다. 통보물의 완장을 찾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힘과 진보의 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도 이 음악을 통해서 던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물론 안치환 씨가 자세한 가사 해석은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권력을 잡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 여러 고발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굵직한 의혹들만 해도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의혹이 있고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 앞에서 진보 진영이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결집해서 우리 편의 의혹은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 민중가수로서 안치환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겠다 느낀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아니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거든요. 뭐 김경률 참여연대 출신의 회계사도 그렇고 서민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이전에는 진보 진영에서 논객으로 활약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장 날카롭게 이 진보 권력의 위선을 비판하는 현상이 지식인에서 이제는 대중문화 가수로까지 퍼지고 있다. 이 현상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지점 같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최 교수님. 네. 정말 진보의 분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갈려서 비판할 걸 비판하자는 쪽과 아니다. 지금도 현재 잘하고 있고 응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치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진보 전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진보 진영에서도 그게 권력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권력을 잡고 어쨌든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진보 세력들이 정말 예전에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나의 권력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깊이 늘 경계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안치환 씨가 이렇게 자유를 외치던 이들이 권력을 타는 기회주가 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진보 진영이 다 부패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진영이든 어디든 권력의 중심에 있다 보면 그 권력이 결국 자기를 또 부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은 늘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어떤 단체든 그게 진보든 보수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치환 씨 노래 쭉 지금 이번 신곡을 듣고 있었어요. 이번 진보 진영을 거칠게 비판한 이현정 의원님. 네. 부동산 정책,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초로 뭐 비판했다고 과언이 아닌 조기숙 홍보수석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손발 묶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꽃길을 걷게 된다. 이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고종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만의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했던 건 다 적폐다. 그 정권에 했던 건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겠다, 그린벨트도 안 풀겠다, 행복주택 안 만들겠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그다음 갭 투자자,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좀 더 규제하는 정책을 펴는데 그 주택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냐면 정말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책을 세금을 더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부과하면요. 결국은 집 가진 사람들 안 팝니다. 자,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 박병석 의장 4년에 집값이 20매도 올랐습니다. 그분들 집 팔겠습니까? 안 팔죠. 세금 내고 맙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뭔가 바꿔야 된다는 식이에요.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30번 정책 발표해서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집값만 올리고. 이번 정부 지금 21번째 대책 발표했잖아요. 또 아무 대책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뭔가 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자신들만의 프레임에 갇혀있지 말고 제발 좀 다른 정책도 좀 보시라. 이런 게 바로 지금 조기숙 지금 전 수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을 신곡의 노래로 비판한 안치환 씨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이제 부동산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